전국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해도 벌써 일주일이나 흘렀어요. 벌써 7일이 됐습니다. 시간 진짜 빠릅니다. 보니까 새해는요, 뭐 내 마음도 갈대처럼 변하지만 정책들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네. 새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슈퍼마켓이나 이제 뭐 대형 마트에 가서 우리 물건을 사면 예전에는 뭐 100원, 50원을 주고 비닐봉투를 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 보러 가실 때는요, 종이 봉투를 집에서 챙기거나 아니면 요즘 재활용 가방 같은 거 많이 팔거든요. 많죠. 그걸 네. 사용하셔서 오랫동안 자연을 보존하면서 살자고요. 네, 사실 그 비닐 쓰레기라는 게 처리도 굉장히 어렵고요. 심지어 썩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환경을 좀 생각해서 만든 정책이니만큼 좀 불만보다는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새로 뽑은 차 고장났을 때 뭐 혜택이라든지 돈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차를 산 지 1년이 안 돼서 고장이 나면요. 이게 또 바로 또 수리를 받을 수 있고 또 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제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가 좀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10년 전에 쌓아놓은 그 마일리지는요,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셔서요, 직접 내 마일리지는 얼마나 남았고 언제부터 소멸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새해 달라지는 정책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새해 또 새마음이 되면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던가 뭔가 좀 새해를 같이 맞이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특별한 새해 맞이 행사가 또 열렸다고 합니다. 바로 곡성 신흥마을 새해 맞이 풍경 지금 안내하겠습니다. 곡성군 옥가면에 자리한 신흥마을. 여러분 보고 웃어요. 난 요거 시간제예요. 언제 찍었는 거 몰라 나도.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네 헤이 헤이. 어깨춤이 절로 나는 신흥마을로 가보시죠. 소담스런 풍경이 반기는 신흥마을. 50여 명이 한눈에 못해 사는 동네입니다. 함께 비비고 치대며 웃음꽃을 피우는 이곳이 새해를 맞아 마을 꾸미기에 나섰습니다. 아, 어르신들 이게 다 뭐예요? 너무 많이 안 해. 우리 마을에 주민들이 수박을 자르셔요. 그래서 그 수박이 자르고 그래서 이 수박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문패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봐봐요. 특산물인 수박을 이용해 특색 있는 우편함을 만드는 건데요. 손 한번 쳐줘야 손 한번 쳐 이렇게 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틀려주니.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하나 만들 때 난 무려 3개를 만든다. 신흥마을 우편함 만들기에 달인이 떴습니다. 이거 되게 붙여고 이거 딱 놓고 중심을 잡아갖고 이렇게 하면 되지. 많이 붙여도 안 돼. 본드가 많이 붙여보면 안 돼. 이렇게 해갖고 깡 누르면 싹 퍼져버리잖아. 가상으로. 다 불렀어 누가? 안 눌려도. 짜자자자잔! 신흥마을표 수박 우편함이 완성됐어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수박 생겼어요. 입이고 코가 안 길어졌네. 아니 이렇게 여기 한 번 넣어야 하는데 안 넣었어요. 수박이 코가 달려가니. 얼마 코가 안 달려요. 새해 맞이 마을 꾸미기 2번째 수박 문패 만들기. 그림 그리는 것이 쉽죠. 재밌고 재밌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하니까 재밌습니다. 엄마가 키우는 수박이 더 이뻐요? 아니면 이게 더 이뻐요? 이게 내 거예요. 내가 수박 농사 진 것이 더 이쁘네요. 이것은 손으로 그린 것이고 그것은 실제로 내가 농사를 지니까 더 이쁘죠. 그럼요. 어디 땀으로 지은 수박만 하겠습니까? 이 문패를 보고 있자니 때 아닌 이름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나는 왜 할수인지 알아? 딸이 나가 7채인데 이거 호덕이는 8수위로 올려놨어. 네. 몰라. 아니 나는 끝에 나왔다고 왕둥이다고 올렸어요. 출생 신고로 하러
하셔갖고 내가 막둥이라고 올려버려갖고 막둥이인 게 막둥이라고 올려버렸다요. 잘했어. 잘했지. 예전엔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나 몰라요. 올해도 어르신들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길 바랍니다. 아니 처음에 할 때는 진짜 부담도 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완성을 해놓고 이렇게 나니까 이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 만나니까 정도도 들고. 마을잔치에 또 꽹가리가 빠질 수 없죠. 새해엔 동네 곳곳에 좋은 소식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더욱더 자녀들 건강하고 다 행복한 가정들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둘째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한 일들도 순조롭게 잘 되어서 더욱더 행복한 마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름 석자가 떡하니 적힌 예쁜 문패를 보니 아우 그야말로 오지입니다. 오죠. 곡을 부르면서 한 집 한 집 문패를 걸었는데요. 항상 우리 동네 마을에 기쁜 소식 듣고 싶고, 새해는 물세고 전기세고 다 저렴하게 해서 나오면 우리 농민들은 좋지요. 뭐 딴 거 바랄 거 있어 우리가? 썩어 빠지게 농사 져갖고 뭐든지 저렴하게 나오면 우리가 그것이 이익이고 혜택이지. 그래요. 새해엔 바라는 일 모두 이루어지실 거예요. 이번엔 사진 꾸미기가 한창입니다. 어머니, 이건 무슨 사진이에요? 이거요 봉사 갔어요. 봉사 가서 주사위 가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면서 노인들 생일잔치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재밌게 놀고 왔어요 그때. 와, 춤 실력을 보여준다는 우리 어머니. 잘 쳐요? 지난 1년이 고스란히 담긴 신흥마을의 역사. 이렇게 또 사진으로 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실 거예요. 아버님 이거 사진 어떤 사진이에요? 아빠 얼굴 이제 내요간에 이제 부부간에 온 사람들 손을 들어가게 내가 물고 들었어. 물고 들었더니 이제 그 사회자가 하는 소리가 부부니까 얼굴 이제 시커멓게 입을 맞추라고 하네. 얼마 만에 맞춰본 거였어? 내가 이제 내가 장가 갖고 처음에 이제 장가고 처음인데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좋아서 춤을 헐렁헐렁 춰주나야죠. 춤을 벌레벌레 춰. 내가 얼마나 좋아서 벌레벌레 쳐. 좋아서. 그날 이제 잘했다고 또 그것도 또 그 뭔 상부금 그건 말하지 하나 주기로 그건 마트가 또 땀을 또 한 방 쏴 땀에는. 아이고 혼자서 그냥 여러 사람들 있어갖고 그냥 취직실에서 그냥 내가 그냥 얼굴을 감쌌어요 진짜. 집에 와서 뭐 그런 그걸 갖다 저희 남편이라도 바빠 쓴 게 좋대요. 아우, 겁나게 유쾌하죠. 신흥마을 사진전입니다. 이거 TV로 갖고 가면 보도 해가지고 해가 좋아요. 떼야도 보고. 처방 안 갖고 있지만 여기는 날마다 와서 들여다봐서 새로운 맛이 나죠. 와, 정말 멋지죠. 사진전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신흥마을의 왕언니들도 회관을 찾았습니다. 왕언니들도 웃게 하는 작품들. 뭔 사진이 마음에 드냐고? 다 마찬가지지 뭐. 우리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건 없어. 집에서 한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키우고? 예? 엄마가 어떻게 키우고? 집에서 따고. 지금 집에 있어요, 홍시는? 없어. 물자는 아니 가져왔어. 엄마가 홍시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찍지 마. 찍지 말라고 고마까지 다 나와. 찍지 마요, 찍지 마.
이번엔 주민들이 각자 음식을 하나씩 준비해서 마을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식혜 있습니다. 식혜 맛있게 준비하셨어요? 어쩌니 해갖고 해놨지요. 잔칫날에 잡채가 빠질 수 없죠. 아이고, 머리에 이고 들고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인심 좋게 준비했습니다. 자고로 음식은 혼자 먹는 것보다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아이고, 푸지다 푸죠. 한 상 걸게 준비했습니다. 어찌나 맛있는지 다들 정말 잘 드시는데요. 아니 죽순나물 누워있는 거 진짜 이쁘고 맛있다. 내가 했어 내가. 아 비율을 맞춰서 잘해. 맛있네. 아니요 여러분들 많이 장만했는데 나는 그냥 늙어서 아무것도 못 얻어서 아이고 요거라도 사서 잡수시라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은 새해엔 더 건강하고 화목하길 바랍니다. 왕어머니가 더 앞으로도 꼭 지금같이만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실 때 가시더라도 또 이렇게 젊은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함께 놀아주신 게 또 고맙고. 나는 시방 가야 하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 젊은 홍안들은 어쨌든지 몸이 건강해갖고 부자만 하면 되면 좋아. 그래. 그거 지려. 제일 건강. 몸뚱아리 건강한 것이 제일 최고다. 가신 날까지 지금 여대로만 사서 돌아가시고. 나는 또 안 해주고 나는 또 그 다음인데 가만 들려야지. 똑같으지라. 무창에 사는 우리 김기평아 변치 말고 이대로 살아나가면서 내년에도 수박 잘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수박도 챙기고 또 형제간도 갈라먹고 더 변치 말고 살자. 아, 순천에 사는 우리 큰아들 성훈아, 엄마 텔레비 나왔어요? 니들 앞으로 순이랑 성훈이랑 새끼들 모두 다 건강하고 마음먹은 일대로 다 뜻대로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엄마는 그것밖에 바란 거 없다. 고맙다. 은선아, 우리 돈 많이 너 줬은 게 이제 우리 용돈 많이 주라. 그거 몸 건강히 잘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돈 많이 줘. 은선아, 나는 바른 것이 너 몸 건강이 제일 바른 것이다. 늙어서 사랑해야 돼. 젊을 때 살아. 건강하게 삽시다. 이제 안 하는 일이야. 젊어서 그럴까. 주민들이 정겹게 하나 되고 늘 웃음이 끊이질 않는 동네. 살기 좋은 곳 신흥마을입니다. 모처럼 만에 아주 기분 좋아지는 영상을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요즘에는 젊은 분들한테도 이렇게 마이크나 카메라 갖다 대면은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벌벌벌 떠는 분들이 많은데 어쩜 그렇게 말도 잘하시고 흥이 많으세요? 아니, 근데 어머니는 돈 많이 줘라. 그게 내 소원이다 하시는데 아버지는 건강해라. 이렇게 약간 대조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참 흥도 많으시고요. 인심도 좋으시고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신흥마을은요. 좋은 이웃 밝은 동네에서 버금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주 화기애애한 동네라고 해요. 네. 아니, 저렇게 다들 이렇게 우애도 좋으시고 흥도 많고 당연히 그 상을 좀 받을만 하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무엇보다 그 어마어마한 밥상을 보고 나도 주민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살고 싶은 동네가 또 생겨서 무사를 요즘에 또 꿈꾸고 계시다고 하던데. 그러고 가야 되나요? 곡성까지 한번 꼭 먹어야 되는 제철 수산물 소식 한번 또 이어가 볼까 합니다. 네. 제철 수산물 하면은 뭐 겨울이니까 매생이도 있고요. 우리 저기 뭐 새조개도 있고요. 참 많은데 어떤 건가요? 자, 화면에 바로 만나보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어떤 거로 사로잡을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면 장흥 남포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일명 꿀이라 불리는 요 녀석. 겨울바다에 피어나는 꽃의 잔치가 펼쳐지기 때문인데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군지 그 비밀을 파헤치러 지금 남포마을로 떠나봅니다. 출발! 정남진 장흥에 위치한 남포마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축제의 촬영지이자 아름다운 일출을 만날 수 있는 일출 명소로 소문자자한 마을인데 거기에 마을 앞바다에 어린 고기 치어떼가 모여들 정도로 깨끗한 바다를 간직한 남포마을. 치어떼가 모여든다는 건 그만큼 바다가 살아있다는 증거. 어머머머, 대체 이게 다 몇 마리야? 이렇게 물 좋고 경치 좋고 인심 좋은 남포마을에 특별한 미션을 받고 우리 이나은 리포터가 떴다. 네, 제가 오늘 미션을 받고 정남진 장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꿀을 찾으라고 하는데 뭔가 잘못 온 것 같지 않아요? 산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뭐 어딘가에 있겠죠. 저의 인매의 눈으로 남다른 후각으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꿀 찾으러 가시죠. 오늘의 특명 바닷가 마을에서 꿀을 찾아라. 꿀 찾아 산만리. 온 마을을 샅샅이 누비는 이나은 리포터. 안녕하세요. 예. 아니 어머니, 제가 지금 꿀을 찾고 있거든요. 예.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 꿀 여기 있잖아요. 아니 어머니, 굴 말고 꿀이요, 꿀. 예, 우리 이 남도에서는 굴이라고 안 하고 꿀이라고 해요. 꿀이라고요? 예. 에? 굴이 꿀이라고요? 아니 얼마나 달면 꿀이라 불리는 거예요? 이 계절 살이 통통하게 차고 맛이 오를 대로 오른다는 굴 아니 꿀. 맛있다는 말로도 부족한 굴이 제철을 맞았으니 마을 사람들 분주해지는 건 당연지사. 두말하면 잔소리. 다들 굴을 수북하게 쌓아놓고 속살만 쏙쏙 빼는 굴 까는 작업으로 분주한데 어머님, 굴 따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한 30년 됐어. 30년이요? 아, 30년이면 달인이시네. 겁나 오래됐어. 우리 각시 때. 내가 77이고 나이는. 아니 어머님, 굴 잘 까는 비법이 있어요? 예. 인형 머리로 더 인형 기술로 더 잘 깐 사람 있어. 비법이. 어머니, 이 남포마을 굴 자랑 좀 해주세요. 남포마을 굴은 자연산 독에서 은근히 이 색깔 보고도 알아보고 어디로 갖고 와도 색깔 보고도 알아보고요. 납쳐서 갖고 가고 찾고 가도 더 맛있다 하고. 어찌나 달고 맛있는지 굴맛 좀 아는 이들은 굴 색깔만 보고도 남포 굴인지 아닌지 딱 알아볼 정도로요. 글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 경기도 성남에서 왔어요. 아니 지금 굴 사신 거예요? 예. 오. 여기 굴이 굵고 맛있어요. 달고 맛있어요. 아니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전에도 좀 왔었어요. 저 소동섬이 아주 일출이 멋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찍으러 오면 사가요. 남포마을에서 굴 못지않게 유명한 것이 있으니 마을 앞에 떠있는 작은 무인도 소등섬이 바로 그 주인공. 네, 이거 소등섬에 왔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소등섬은요, 옛날 여인들이 바다에 나가는 남편이나 가족들을 이 무사 귀환을 기리기 위해서 등을 켜놓고 여기 빌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소등섬에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할머니상이 있어요. 네. 저거는 일반인들이 와서 뭐 소원을 빌면 뭐 이루어지는 그런 건가요? 그 이전에 소원을 빌었던 분들이 애를 낳았던 분도 있고요. 네. 여기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마을 주민들에게 믿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소중한 염원이 담긴 소등섬. 왜 이 마을 명물인지 알겠네요. 알겠어. 드디어 서서히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질퍽한 갯벌이 그 속살을 드러내면 본격적인 굴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부드러운 만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청정 갯벌을 간직한 남포마을은 굴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굴 서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덕분에 주로 굴껍데기를 줄에 매달아 바다 한가운데서 키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갯벌의 바위에 붙어 자라는 남포마을 굴. 자연산으로 이렇게 따닥따닥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연 그대로 크다가 이렇게 이런 데가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많이 붙어 있잖아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 커야 제일 아주 상품같이 있어요. 깨끗한 갯벌이 기원해 큼지막한 속살하며 탱글탱글한 육질하며 짙은 바다향까지 일품이라는 남포마을 굴.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전국에 소문나지. 아니, 소문이 안 나는 게 더 이상하지. 단맛이 강하고 아라리의 영양을 가득 품은 자연산 굴 덕분에 요즘 마을 사람들은 신바람이 난다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맛있다는 남포마을 굴 한번 제대로 즐겨볼까요? 자고로 추워야 제맛이라는 굴고이. 하지만 이곳의 굴고이는 달라도 다르다. 바로 타닥타닥 장작불 위에 굴을 구워 먹는다는데, 어머머, 여기 제대로다. 어머 사장님, 아니 여기는 장작에다가 이렇게 굴을 하네요? 네. 더 맛있어요? 더 맛있죠. 왜냐면 이 참숯에다 하기 때문에 참숯 향이 배서 더 훨씬 맛있어요. 아니 굴이 우리 여자 피부에 좋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그래서 우리 사장님 이렇게 피부가 뽀얗시나? 굴은 또 어디 좋아요? 제가 다 잘 알지는 못하는데 남자분들이 더 좋다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피부에 좋다 하는데 남자분들이 좋대요. 스태미너에도 좋고 배 타는 어부딸은 까맣지만 굴 따는 어부딸은 하얗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피부에도 좋은 굴. 그야말로 겨울 보양식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 만점. 우리 이나은 리포터도 속살만 쏙 빼서 입속으로 쏙 넣어보는데, 떨어지기 전에 잡숴야 돼. 뜨거워요. 맛있겠다. 부럽다 부러워. 아니 식감이 되게 생크림처럼 부드럽고요. 이 혀에 감기는데 진짜 왜 꿀이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단맛이 나죠 끝에. 이거 꿀이에요. 맛있다 못해 달큼하다는 요 꿀맛을 보기 위해 마을 곳곳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손님들로 가득한데, 굽고 까고 또 호호 불어가며 맛있게 먹는 재미까지. 한 입 먹을 때마다 엄지손가락이 절로 올라갑니다. 사장님 남포마을 이 굴자랑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남포마을 굴자랑이요? 자랑할 것이 없죠. 그 자체가 명품인데. 예, 우리 마을에는 그냥 자연에 감사하면서 살죠. 이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요.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남포마을 굴 먹방의 대미를 장식하는 건 바로 굴을 듬뿍 넣고 끓인 굴떡국. 깊고 진한 떡국에 시원한 바다 향을 더했다. 뜨끈한 국물에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떡. 그리고 중간중간 막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요요요 자연산 굴까지. 맛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속을 든든하고 뜨끈하게 채워주니 겨울철 이만한 별미가 없다. 전국의 미식가들도 굴고이 먹으러 왔다가 이 굴떡국 맛에 반해서 돌아갈 정도라는데, 우리 나은 리포터도 한 숟가락 해봐야지. 맛이 어때요? 어때? 당연히 맛있겠지 뭐. 다 예뻐질 것 같아요. 굴이랑 떡이랑 같이 씹히는 이 식감이 너무 좋고요. 더 칼칼하면서도 시원하네요. 맛있어요? 여기는 다 설에 굴 넣고 굴여서 먹어요. 영양도 더 풍부하고요. 아이고, 오늘 나은씨 제대로 호강하네 호강해. 왜 굴을 꿀이라고 부르는지, 이 겨울바다의 꽃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알겠네요. 이 겨울 한철에만 맛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먹어야지 영양도 풍부하고 또 식감 맛도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포마을 굴 즐기러 지금 놀러오세요. 칼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철.
제맛이 들기 시작하는 남포마을 굴이 제철을 맞았다. 토실토실 살이 제대로 연근 겨울 별미. 굴과 함께라면 겨울 추위도 두렵지 않다. 추위에 얼어붙은 몸과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는 녀석. 입안 가득 바다의 향을 전해주는 별미이자 맛도 영양도 만점인 자연산 굴 즐기러 바로 지금 장흥 남포마을로 놀러오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6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추위가 풀리면 미세먼지가 찾아오는 게 이제는 공식이 된 것 같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오늘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 상태가 좋지 못하는데요. 탁한 대기질은 내일도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약한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수요일에는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월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만나볼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만나볼 소식은요. 자, 황금 돼지의 기해년이잖아요.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꿀꿀 맛있는 돼지의 변신. 미안해 돼지야. 지금 한번 가보시죠. 2019년 황금 돼지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다복을 상징하는 만큼 에너지와 영양이 넘치는 식재료 돼지고기의 특별한 변신을 소개합니다. 전통시장 속 돼지 요리를 매 눈으로 스캔하는 정아영 리포터. 와, 여기 돼지머리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돼지고깃집 맞는 것 같아요. 오, 와, 어머니 여기 돼지 들어간 요리 뭐 있어요? 돼지고기 국밥하고요, 고기국수하고요. 나 한겨울에는 따끈따끈하니 한 그릇 먹으면 좋겠죠.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오, 막 뜨끈뜨끈한 고기여서 그런지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본격적인 돼지를 맛보러 들어가야 돼요. 역시 시장 안에 있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정겹네요. 새하얀 면발을 이용한 첫 번째 돼지고기 음식. 부위에 따라 독특한 맛을 자랑하는 돼지는 고기 반찬이 귀했던 옛날부터 사랑받아온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이곳에선 뽀얀 국물에 빠진 국수와 함께 돼지고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 고기국수다. 국수 한 그릇에 주는 뜨끈한 온기에 돼지고기의 든든함이 더해졌습니다. 고기국수는 제주도 가서 많이 먹잖아요. 전라도에서 이렇게 고기를 넣은 국수라니. 근데 보통 고기가 굉장히 두툼하고 이렇게 편육이나 머릿고기처럼 나오는데 오, 고기는 장조림 고기처럼 생겼어요. 이거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데 어머니 이거 무슨 고기예요? 돼지고기로 말하자면 간접살이라고 하죠. 귀한 고기예요. 특수 부위라고 할 수 있죠. 소고기에 토시살이 있다면 돼지고기엔 간접살이 있다. 돼지 안심 부위를 손질할 때 소량으로 나오는 부위인데요. 한 마리에 200g이 나올까 말까한 귀한 고기랍니다. 사르르 녹아, 사르르. 이게 분명히 돼지고기라고 했는데 간 식감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사르르 녹는 게 진짜 마치 소고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고기가 못 도망가게 이렇게 면으로 싹 감싸준 다음에 진짜 국수가 고기를 싹 감싸고 있어가지고 입에서 함께 어우러지니까 진짜 최고다. 이번엔 같은 고기 다른 느낌 고기 국밥인데요. 국수와는 또 다른 매력. 한 고기를 움직이게 하는 밥심. 밥 한 공기 뚝딱 사라지게 만드는 국밥에는 매콤함을 한 스푼 더해줍니다.
아까 국수 먹을 때 사실 고기가 너무 맛있었는데 조금 모자라가지고 아쉬웠었는데 야, 국밥에 정말 고기를 아낌없이 넣으셨네요. 고기가 왜 이렇게 많어? 아, 사장님 여기에 고기 몇 마리나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한 4마리 정도 잡아야 될 거예요. 4마리. 와. 국밥의 생명은 뭐니 해도 국물 맛. 그 맛의 깊이부터 확인해 보는데요. 진짜 이거는 먹으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만드네. 사장님 여기 육수를 얼마나 오르신 거예요 여기 지금? 하루 꼬박 가야지 그 물이 우러나죠. 고기국수에서 살짝 맛이 담백했다면 국밥은 훨씬 더 깊고 진하면서 얼큰해요. 우리가 그 돼지고기가 들어간 국밥 요리는 그래도 많이 접해봤잖아요. 순대국밥이라든지 뭐 내장국밥이라든지 고기국밥이라든지. 근데 간접살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신선하고 특별한 것 같아요. 돼지고기의 진짜 맛을 느끼고 싶다면 남원시장에 와서 고기국밥하고 고기국수를 드셔보세요. 또 국밥에는 이렇게 알타리 무침. 돼지고기의 색다른 변신을 가장 잘 맛볼 수 있는 메뉴 돈가스.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 중 하나죠. 이 고기는 버크셔 지리산 흑돈이에요. 고기 육질이 고소하고 담백한 게 특징이에요. 저희가 생 등심을 직접 받아서 다듬고 두들겨서 직접 만들고 있어요. 특별한 고기로 색다르게 만드는 돼지고기 요리. 모양도 이름도 낯선 치즈케이크 돈가스인데요. 끝없이 탑을 쌓아가는 각종 재료들의 향연. 이 음식의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케이크 돈가스는 맨 밑에 돈가스를 놓고 신선한 야채를 올리고 다시 돈가스를 놓고 다시 샐러드를 올린 후 맨 위에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서 케이크처럼 만든 돈가스입니다. 풍부한 맛을 지니어 어느 음식에나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치즈가 돈가스에서도 그 매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번엔 알록달록한 채소 군단이 등장했는데요. 들어는 반나 쌈 싸먹는 돈가스. 환영해요. 2019년. 와, 올해가 황금돼지해잖아요. 어떻게 제가 돼지띠인 걸 알고 격하게 이렇게 케이크로 환영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오늘 돈가스 돼지고기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케이크잖아요. 어머 케이크. 오! 와, 돈가스 케이크? 이런 케이크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돈가스에 샐러드, 과일, 치즈까지 한 입에 쏙. 반찬이 달리 필요 없는 치즈케이크 돈가스의 푸짐함. 독특한 모양만큼 과연 맛도 좋을까요? 돈가스하고 샐러드 같이 먹으니까 굳이 소스가 필요가 없어요. 와, 돈가스의 바삭함, 부드러움 이걸 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샐러드하고 함께 먹어주니까 이 신선함이 돈가스의 그 기름의 느끼함을 확 잡아주네요. 보통 단짠단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삭바삭 뭔가 이렇게 씹는 즐거움이 느껴지는 케이크.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살찌는 거지. 빛깔 고운 비트물에 라이스 페이퍼를 적셔 쌈 쌀 준비 완료. 고기 한 점 올리고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올린 채소를 함께 싸먹는 신개념 돈가스 납시오. 깜짝 놀란 게
상추보다 이 페이퍼가 더 맛있을 수 있다는데요. 너무 보통 쌈 싸 먹을 때 상추에 돼지고기 이렇게 딱 얹어서 먹잖아요. 근데 이 월남쌈 페이퍼에다가 돈가스를 얹으니까 그 월남쌈 페이퍼의 쫀득쫀득한 맛과 돈가스의 바삭함 그리고 채소의 아삭함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이거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황금 돼지해인 만큼 뭔가 좀 특별한 우아한 돈가스 케이크나 이 쌈 싸먹는 돈가스처럼 풍요롭고 행복한 2019년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맛과 영양이 뛰어난 돼지고기 요리와 함께 힘찬 새해를 다짐해보세요. 네, 뭐 바삭아삭이면 살찌는 소리가 맞죠. 맞아요.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저녁 시간 되니까 좀 힘들어지긴 하네요. 저는 정말 이 시간 돼지에게 고맙다. 우리에게 정말 남김없이 하나하나 다 맛있는 걸 내어주어서 고맙다.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뭐 뜨끈뜨끈한 돼지국밥도 굉장히 끌렸었는데 뭐 멀리 남원까지 갈 필요 없고 우리 순천에 웃장 국밥골목 있잖아요. 좋죠. 거기 가서 또 한 그릇 또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2018년 12월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죠. 충남태안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로 또 이제 사망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좀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결국 개정안에 대한 목소리였는데요. 연말 12월 27일 돼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또 전면 개정이라는 시간이 28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또 들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김용균 씨가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많은 사업지가 있는 전남 동부 지역, 우리 지역에도 김용균법 통과가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인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 곽세연 노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거 좀 짚어보기 이전에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는 어떤 일이 좀 있었던 건가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 12월 10일이죠.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그 태안의 화력발전소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그 김용균 씨는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진 석탄을 제거하고 또 그 석탄을 싣는 그 배수관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네. 5시간 정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확인해 봤을 때는 컨베이어 벨트 밑에 끼어서 이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을 계기로, 이 사건을 계기로 계속해서 우리가 논의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드디어 통과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김용균법이라고 불리우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고가 문제가 된 것은 단순히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면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것이 우리의 실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김용균 씨가 소속된 그것은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하청업체들은 이 경쟁 입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낮은 금액을 이제 제시하게 되고요. 그것은 곧 그 인건비의 감소, 특히나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죠. 실제 김용균 씨도 혼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원청이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하청을 주고 또 그것을 낮은 금액으로 하청을 받게 되고 다시 또 열악한 환경 그리고 산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이후로 많은 분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좀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먼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김용균법, 또 위험의 외주화법 모두 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칭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산재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산재를 규정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산재는 실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러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의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사안, 즉 예를 들어 전기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어떤 의무가 필요한지, 또 지게차에 관한 내용, 컨베이어 벨트에 있을 때는 어떤 사업주의 안전 의무가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하고요. 그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지 28년 만에 전면 개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하신 이 사건이 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28년 만에 전면 또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마련이 된 거죠. 그간 목소리가 나온 게 이번이 사실 처음이 아니고 최근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역시 좀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었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논의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이제라도 개정된 이유가 있다.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2016년이죠. 구의역도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이제 고치던 청년이 열차에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추모 물결이 있었고 법이나 제도가 개정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사업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또 그에 대한 제재를 하는 형식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기업, 즉 경영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쪽에서의 부담 요인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전면 개정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법이라는 게 결국 방향도 참 중요하지만요. 그 문장 하나하나, 특히 단어 하나하나에도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좀 미비한 점은 없을까요? 네,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현행법에서 근로자라고 하여서 보호받는 대상을 이렇게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개정하기 이전에 앞서서 먼저 논의되었던 부분은 일하는 자,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일하는 사람에서 노무를 제공한 자로 다시 축소돼서 개정안이 지금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과연 노무 제공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산업 형태가 지금 플랫폼 노동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형태에서 과연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개념으로 모든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사업주가 법을 위반할 시 1년 이사의 징역형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자라는 것이 논의되었는데 이건 역시 개정안에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역시나 경영계의 큰 반발, 또 정부 측에서의 다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법의 하한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 구조가 상한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큰 부담이 없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반대로 경영계의 입장에서도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지금 경영계 입장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의 확대와 관련해서 너무 과잉주의 원칙이다. 즉 너무 범위가 방대하다라는 게 주요된 입장이고요. 또한 사업주의 처벌 강화에 있어서 전과자를 너무 과다하게 양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해 위험한 작업의 도급의 금지와 관련해서요. 과연 유해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재해, 즉 위험 요인이 없어지냐는 그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학계의 의견이 많습니다. 말씀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처벌의 하한선이 없다, 또 노무를 제공한다라는 것에 정의가 좀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외국에서도 산업 안전에 대한 제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외국의 사례 같은 것들은 좀 있을까요? 어떤가요? 영국과 호주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반 의무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라든지 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즉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라든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세부적으로 다 규정해서는 모든 노동자를 포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후에 특정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이라든지 행동준칙이라는 규칙을 통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일반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처벌 규정 또한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특색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영국의 경우에는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벌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고 네. 그렇다면 충분히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김용균법이 우리 산단이 많은 이 전남 동부 지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매년 빠지지 않고 뭐 산업 현장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유형별로 좀 적응할 수 있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우선 노무사로서 많은 사건들을 좀 이렇게 봐오셨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산업 안전 관련해서 좀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보호 대상은 근로자였는데 이것이 이제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말은 이전에 즉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조치 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하나의 사건을 제가 예로 말씀드리자면 그 화물을 수송하는 트럭을 소유하고 또 이것을 운전하는 기사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기사분이 A라는 사업장에서 A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이 이제 철골물을 이 기사님의 트럭에 옮기는 작업을 같이 하는 과정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이 벨트가 끊어지면서 철골 기둥 하나가 기사님 머리로 이렇게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그 해당 재해근로자분은 사망하셨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네.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네. A 공장의 그 사업주가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은 이 A 사업주와 트럭 기사와는 직접적인 사용 종속 관계가 없다. 즉, 이 기사분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23조를 사업주는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무 혐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대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보호대상 확대 규정이 적용됐다면 이 트럭 기사분은 그에 따른 법적 안전성을 보장받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분은 법적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또 하나는 작업 중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26조에서 작업 중지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노동자분들이 어떤 본인이 판단했을 때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그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현장을 대피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현장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사업주는 해고를 한다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동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규정을 위반할 시에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그 노동자분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을 대피를 하더라도 추후에 사업주분이 해고를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한참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갖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개정안에서 그 부분이 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개정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네. 또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그냥 삭제가 된 부분도 참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이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 도대체 이번에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이걸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제가 지금 세 번째 언급하는 것 같은데 네. 보호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근로자라는 용어에서 이제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확대되면서 예를 들어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이나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그 노동자에게 그 작업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어서 도금 작업이나 수은이나 카비문 같은 유해 위험 물질을 다루는 업무를 그 사내 하도급의 인가를 그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네. 다만 그러한 것이 하청이 그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또 그러한 기술을 원청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제 도급을 줄 수가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로는 원청의 안전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즉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22곳에서 더 확대돼서 원청이 지정한 장소 또는 제공한 장소, 원청의 사업주 전체,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네.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굉장히 말이 많았죠. 사업주의 처벌 수준의 강화가 있습니다. 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만약에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요, 이러한 범죄가 5년 이내에 2차례가 반복되면 기존의 형벌에서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또한 법인에 대한 벌금에 있어서도 현행 1억에서 이제 개정안에 따라서 최대 10억까지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또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 밖에도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서도 기업의 임의대로 비공개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이 영업비밀을 주장하면서 이제 비공개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기존의 작업 중지권이 26조라는 한 개의 조문에 나열되어 있었다면 이것을 3개의 조항, 즉 사용자의 작업 중지권, 노동자의 사업 중지권,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권으로 세분해서 규정하였다는 내용이 바뀌었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정말 준비하면서도 보면은 너무 어렵고요. 그렇죠. 굉장히 방대하고요. 방대한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노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담아봤는데요. 사실 이게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영상으로 준비는 하지 못했고요. 질문만 좀 담아봤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 협력업체 직원들이 있는데 사실 많은 위험한 일들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법 개정으로 업무 분장이 원청으로 옮겨가는 거냐, 이게 진짜 가는 거냐, 안 하면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산안법 개정을 통해서 정규직화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상 이번 개정안에는 정규직화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정책 방향이 정규직화로 가는 것은 맞고 실제로 이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는 그 원청의 정규직화 또는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 김 전태일 씨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말을 외치고 분신한 지가 48년이고요. 그로부터 2018년도에 똑같은 20대 청년이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부디 되풀이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안녕!